시간에 16강 직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큰 제목이 뭐지? 직권의 변화. 직권의 변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직권은 땅을 말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물이 흐르고 지진이 발생하고 이러면 땅이 모양이 자꾸 변하고 막 그래 되겠죠. 그거를 직권의 변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화산활동 아니겠나? 그 화산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케이? 첫 번째, 화산활동. 화산이 이제 폭발하는 이유는 원인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라는 건 이해되죠. 그럼 땅 속에는 뭐가 있노?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죠. 뭐 뜨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노?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 크게 제일 뭐 있다고?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그런 게 존재하는데 이 화산 활동은 원인이 뭐 때문이겠노?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인이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바로 원인이다. 그 열이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해서 올라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 이게 지구의 껍데기를 무슨 각이라 그러노? 지각이라는데 땅에 있는 걸 대륙지각, 바다 밑에 있는 거를 해양지각이라 그래.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 둘이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은 꽉 마찰 일이 막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데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막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을 것이고 요거 이제 지구의 껍질이다. 무슨 각, 지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근데 이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다 대륙의 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지각? 이건 대륙 지각이라고. 요거는 이제 바다 밑에 있으니까 무슨 지각이라 하자? 해양지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겠나? 그래서 뭐 충돌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그마가 주로 이 대륙지각의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이 아래쪽 어딘가에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그마가 터져 올라오겠죠. 근데 터질 때 단단한 곳을 뚫고 올라오진 않겠죠. 약한 부위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있다가 마그마가 쫙 이렇게 터져서 올라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서 흘러내리게 되겠는데 우리가 표현을 이 밖으로 나온 거 있죠. 밖으로 나온 거. 이 밖으로 나온 거를 용암이라 그래. 용암. 안에 있을 때를 마그마라 그런다. 마그마. 그 밑에 있으면 뭐라 하고? 마그마라 하고 밖에 나온 거를 뭐라 그런다? 용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그마와 용암의 이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안쪽에는 압력이 좀 어떻다? 요 밑에는 압력이라는 것이 좀 압력을 못 알아듣겠나? 압력이 어떨까? 높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질문은 언제나 압력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압력이 높을까 낮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압력이 높을까 낮을까 이렇게 묻는 건 아주 질문의 수위가 낮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다시 아래쪽에 압력이 좀 어떻다? 높고 자 밖으로 나오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낮아지는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그마가 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기체가. 그 기체가 꽉 들어있다가 밖에 나오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체가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암만 남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밑에가 굉장히 뜨거워. 마그마가 있게 되면 온도가 2000도씨 가량은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 물은 버글버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기가 된다?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막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첫 번째 나오는 그 기체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화산가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화산가스. 오케이?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물이다. 물, 수증기.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겠죠. H2O.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CO2 이름이 뭐겠노?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뭐가 나오겠노? 돌멩이 같은 게 화산재 같은 게 막 튀어나오겠죠. 자, 그런 거를 화산 쇠설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쇠설물. 화산, 이 쇠자가 뭐 할 때 쇠자냐면 파쇄하단 말 들어봤어요. 깬다 이런 말 아이가. 큰 돌덩어리가 깨진 것,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산가스는 무슨 상태고 기체 상태고 요거는 무슨 상태겠노? 고체 상태가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겠노? 그게 용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용암. 이해됐니? 맨 마지막으로 용암이 이렇게 나오고 용암은 무슨 상태가 된다? 액체 상태가 되지. 액체 상태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 답변을 힘이 없이 그렇게 하노. 액체 아니 뭐 짜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되겠나? 그래서 이거 알면 되고 화산 쇠설물 한번 봐봐. 책에 보면 화산 쇠설물 찾았습니까? 읽어보자. 화산 읽어보자. 시작. 화산 폭발의 충격, 화산 가스 등에 의해 벌어진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약, 화산암괴 그런 게 막 나온다 이 말이다. 그게 처음에 터지면 화산재라는 건 여러분 들어봤죠? 구름 같은 거 먼지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 그게 화산재인데 화산재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화산진이랍니다. 진. 우리 진물 나온다 말 쓰죠. 이게 다치면 굉장히 작은 거. 그걸 우리가 화산진이다 이런 말을 쓰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크면 이제 뭐란다? 화산재라. 그게 화산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산재보다 조금 큰 거는 화산탄, 돌멩이 같은 게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화산탄. 화산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튀어나오겠죠. 그 바위 같은 거. 바위 암자. 그런 거를 화산암괴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단어가 이해되겠나? 자, 이런 것들이 순번대로 부르륵 튀어나오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화산재 같은 거는 화산재가 막 퍼지면 햇빛을 뭐 하게 된다? 차단하게 되죠. 빛을 차단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빛을 차단하게 되면 기온이 어찌 되겠노? 낮아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뭐 화살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기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지구에 무슨 기가 왔다? 빙하기가 왔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하더라고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아래쪽에 보면은 화산 활동의 지구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을 찾았습니까?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 말이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두 가지는 그냥 상식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 화산 터지면. 단점은 뭐 있겠노? 화산 폭발하면 불리한 점. 뭐 화재가 날 수 있는 거 아이가? 불덩어리 막 나오니까 화재 날 수 있고 또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농작물이 다 죽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 근데 화산 활동이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 화산재가 이렇게 막 나올까, 얘가. 화산재 안에는 식물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 토양의 거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흙에. 오케이? 그래서 그게 확 덮어쓰을 때는 식물이 다 죽는데, 덮어쓰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그 재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들어가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이런 양분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화산 폭발 있으면 그 옆에 온천 같은 것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있는 온천은, 우리나라에 있는 온천은 화산이 약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일본에는 화산이 많잖아. 그래서 온천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 자원이나 이런 걸로도 쓸 수는 있다. 반드시 단점만 있지는 않죠. 이런 건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 찾았나? 그 1제목 화산가스의 성분이라 해놨죠. 자,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뭐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물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다. 뭐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오자. 지진 찾았나? 지진은 글이 뭐 한국말이라서 쉽지 않습니까? 지진. 진짜 무슨 지? 땅지. 진짜는 뭐 할 때 진짜겠노? 진동할 때 진짜 알겠나? 이건 이제 지진이다 표시하면 되고, 땅이 이제 진동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의 아래쪽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어서 땅 저끼리 무슨 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면 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원인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라는 게 이해되죠?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것도 원인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진은 이제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밑에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겠나?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지진의 원인이다 해서 이걸 우리가 진원이라 그러거든. 진원이라 그러고, 요에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진원의 바로 위쪽, 여기가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지진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곳은 진원, 그 위에는 진앙,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단어를 좀 알아들어야 되고, 이 지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진앙에서는 뭐를 측정하냐면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더라 아이가. 우리도 한 번씩 지진이 오긴 오죠. 뭐라 하더노? 진도라는 말 쓰는 거 들어봤는데, 진도 얼마. 그래서 진앙에서는 진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피해 정도를 말합니다. 피해 정도. 예를 들어서 창문이 깨진다 그럼 뭐 진도 5다, 건물이 무너진다 진도 7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정도를 가지고 그 세기를 나누어 놓은 거, 그걸 진도라 하는 거. 진도. 이해되나? 피해 규모를 가지고, 피해 정도를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진도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진원에는 원래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진원 아니겠나? 여기서는 지진의 에너지를 말해야 돼. 여기 지진의 에너지가 100이라 해서 요 위에가 지진의 에너지가 10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폭발했을 때 에너지. 그거를 규모라는 말을 씁니다. 규모.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기. 그거를 규모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진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진도가 같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진도가 같다 해서 그 밑에 있는 진원에서의 지진의 규모가 같지는 않겠죠. 왜냐면 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거리가. 여기서 어떤 놈은 여기서 측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진원에서 발생한 규모였지만 진앙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나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진원과 진앙 해놨죠?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이런 말을 좀 써줍시다. 진원에서는 요 규모라는 말을 써서 지진의 에너지를 표시하고,
진앙에서는 진도라는 말을 써서 피해 정도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됐음? 됐으면. 자, 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자꾸 지구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직권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가.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여러 과학자들이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 하지 않았는데, 현재 와서는 원인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대충 밝혀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몰랐겠죠.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이 화산활동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는데 현대 와서는 그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야.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요렇게 이제 직권의 변화가 일어난 걸 지각 변동이라고 그래요.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각 변동에 원인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밝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를 한 개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그거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있었나 하면, 여러분들 그 대륙 이동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 같죠? 그 대륙 이동설이 뭐냐면, 이 땅덩어리가 지금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했단 말이고, 다 붙어 있었다.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그게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갈라져가지고 지금처럼 육지바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 있었는데 그게 흩어져서 지금과 같은 수륙 분포, 물과 육지의 분포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대륙이동설이야. 우리 중학교 때 한번 해봤다. 대륙이동설. 혹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겠나? 이름을 기억을 하겠나? 어쨌든 그게 대륙이 이동을 했다 해서 주장하는 게 그게 대륙 이동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의 과학자 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장했냐면 사실 이 사람이 그게 지질학자가 아니고 기상학자거든. 기상학자. 공기를 연구한 사람이야. 얘가 신문을 보다가 지도를 보게 된 거예요. 지도. 자, 지도 한번 보자.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메리카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미국, 이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 아이가. 한국은 여기 있네. 아시아 대륙. 여기 무슨 바다? 태평양 아이가. 그럼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죠? 여기가 영국 아이가. 미국하고 여기 유럽이 되는 거지. 요 바다가 이게 대서양이야, 대서양. 오케이? 무슨 양? 대서양. 이 지도 공부해야 되겠는데. 너 그림을 한번 봐봐. 여기가 아프리카거든, 유럽 밑에가. 요거 싹 갖다 붙이면 요쪽하고 요쪽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안선이. 딱 갖다 붙여봐. 딱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게너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아메리카가, 대충 그릴게. 아메리카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유럽이고, 요 밑에가 아프리카야, 이렇게. 여기 무슨 바다다? 대서양 바다입니다, 대서양 바다. 오케이? 그래서, 베게너가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야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지. 너무 과하게 그림을 그렸네.
이거 아메리카로 합시다. 아메리카. 지도를 보니까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비슷한 거야. 해안선이. 그래서 백연우가 생각을 한 거야. 혹시 이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을까, 여기가. 오케이? 붙어 있다가 이게 이렇게 이동한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한 걸 보고 백연우가 이 둘이 땅덩어리가 옛날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어디냐면 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거든. 남아메리카 알겠나? 네. 미안하다. 모르는 애들 많았어. 남아메리카. 이게 아프리카죠? 유럽 밑에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무슨 쪽과? 서쪽.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이 일치하다, 일치.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한다 해서 대륙이동소에 증거를 댄 겁니다. 그래서 백연우가 막 주장을 한 거죠. 이 땅이 이동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 했겠죠. 그래서 백연우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 말이야.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무슨 선의 일치다? 해안선의 일치다. 해안선의. 해안선이 일치하는데 남아메리카 동쪽하고 아프리카의 서쪽이 일치하더라. 붙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줬겠죠. 그건 그럴 수가 있지. 뭐 물이 흐르다 하다 보면 깎일 수도 있으니까 안 믿어준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백연우가 삽 들고 갑니다. 여기에 삽 들고 가서 뭘 찾아? 땅을 팠다. 땅을 파고 절벽에 보니까 땅들이 쌓여있는 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요런 층들, 요런 층. 층들을 보니까 그 층들이 일치가 딱 똑같은 게 나타나는 거, 좌우로. 그래서 보면 이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쪽에 요렇게 층이 딱 요렇게 있는 거야. 있는 거 이쪽에 갔더니 여기도 그대로 딱 요렇게 딱 남아있는 거지. 요게 일치하더라. 근데 순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휘어진 구조도 똑같더라 이 말이야. 요렇게 휘어진 요런 구조들을 지질구조라 그러는 거거든. 지질구조. 사실은 이렇게 지층이 쌓여서 휘어 있는 거를 따라해봐. 습곡. 습곡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 습곡이라는 겁니다. 지층이 휘어져 있는 거. 습곡이라는데 그런 휘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질구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구조가 구조에 연속적으로 여기 연결되는 걸로 보아서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안 믿어줬겠죠? 그것도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했던 겁니다. 그 백연우가 계속 조사합니다. 땅을 파보니까 이 안에 화석이 나온 거야. 화석. 근데 생각해봐. 여기하고 위도가 다르잖아. 기온 자체가 달라. 기온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화석이 여기에 산다란 말은 살 수가 없는 거거든. 이 둘이는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는 거. 화석이 발견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붙어 있었던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지. 그 사람들이 또 안 믿어준 거야. 안 믿어줘서 백연우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빙하의 흔적이 발견돼. 빙하. 사실은 이 땅들이 옛날에 붙어가지고 남극 근처에 있었거든. 춥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빙하가 싹 녹으면서 빙하가 흘러갔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 빙하의 흔적이 딱 일치하는 거야. 갖다 대보니까. 그래서 빙하의 흔적도 일치하더라 해서 백연우가 대륙이 이동한 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동했네. 그럼 그 원인은 뭐고? 라고 물었더니 백연우가 그 답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는 했지만 백연우가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그 대륙 이동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원인은. 그래서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 그 힘을, 원동력을 베게너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이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못 받고 잊혀진 거야. 그리고 베게너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북극, 남극을 돌아다니다가 실종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잊혀진 거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나버렸던 거야. 끝이 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대륙이동설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나 하면 이 주장을 했는데 두 번째로 뭐가 나왔나 하면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우리 땅의 껍질이 무슨 각이라 했는데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 지각의 아래쪽은 무슨 틀이 있다? 맨틀이 있다. 맨틀.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무슨 각이 되고 지각이 되죠. 그 아래쪽에 무슨 틀이다? 맨틀이다. 맨틀인데 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맨틀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맨틀이 대류. 대류란 말은 뜨거운 거는 뭐 하고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내려오고 이게 대류 아이가. 그래서 맨틀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면 만약에 맨틀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땅도 옆으로 따라가지 않겠나? 그럼 여기가 어찌되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맨틀 대류설이라는 걸, 맨틀이 대류가 일어나니까 맨틀이 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맨틀 대류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됐던 거예요. 저렇게 된다는 걸. 근데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여기가 지금 바다잖아. 바다. 배가 있으니까 바다인데 이 바다 밑바다 요 땅들 아까 내가 무슨 지각이라 한다 하더노? 해양 지각이 옆으로 벌어지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그 바다 밑바닥이 어찌든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거를 해양의 바다에 낮은 곳에가 확장된 데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가 좀 골치 아프다. 읽어볼까? 이게 증명이 돼. 바다가 넓어졌다고 증명. 그럼 바다가 넓어진다라는 그 말은 맨틀이 무슨 유가 일어나는 거고 대류가 일어나서 벌어지는 거고 그리 되면 땅도 갈라져서 대륙도 뭐 할 수 있다. 이동을 할 수 있다. 해서 해저 확장설이 증명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증명된 거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해양이 확재되든 맨틀이 대류하든 대륙이 이동하든 간에 주 원인이 바로 누구의 대류였다는 사실. 맨틀의 대류가 주 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지각의 아래쪽에 있는 맨틀에 무슨 유가 일어났다, 대류가 일어났다라는 게 원인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고 나서 그렇다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그럼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놈끼리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나? 충돌하다 보면 그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구에 화산과 뭐가 발생하는구나. 지진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글로 나온 이야기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각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 알겠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맨틀의 무슨 유에 의해서 대류에서 위에 있는 지각들이 충돌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이다. 그거를 지구가 몇 개 판때기로 돼 있다 해서 이름을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말 판구조론. 결국 판구조론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요 지각 변동을 뭐 할 수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구조론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 그래서 짧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요 순서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대충 감은 오시죠? 자, 이걸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판구조론을 이제 한번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에는 판구조론이 111페이지 보이나요? 그거 나와 있죠? 그 뒷페이지가 같이 나와 있죠? 조금 긴데 그걸 다 엮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멘틀 무슨 설? 대류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아니 같은데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 그 다음 나온 게 무슨 구조론이겠노? 판구조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단원의 핵심은 판구조론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판구조론이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 한번 했던 거는 같죠? 근데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속속들이 다 못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팔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판구조론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판구조론. 아이고, 팔도 아프다. 판구조론. 판구조론이 뭐 하는 거냐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뭐를 설명할 수 있다?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지갑이 아니다, 지갑. 지각 변동이다. 지구에서는 이 지각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판구조론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이 뭔가를 알아야 안 되겠나? 판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판의 정의가 있는데, 판은 여기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각 밑에는 뭐가 있노?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는 뭐가 있노? 외핵. 외핵 밑에는 뭐가 있노? 내핵.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맨 위에는 뭐지? 지각. 그 밑에는 멘틀. 그 밑에는 외핵. 그 밑에는 내핵. 자, 지각은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 멘틀은 고체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 나머지 고체, 요거만 액체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라는 걸 알면 됩니다. 뭐를 판이라 하냐면, 여기 있는 요 지각하고 멘틀의 일부를 합쳐서 요 정도, 요 두께로 말하면 약 100km. 100km면 감이 안 오죠? 얼마나 긴 건가? 부산에서 한 서울 정도까지 서울이란다. 부산에서 대구 정도까지가 100k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멀죠? 자, 어쨌든 요거 두께 100km다. 요 두께를 우리가 이름을 판이라고 한다. 그 말은 지각하고 멘틀 일부를 합쳐서 이제 판이라 한다는 말을 씁니다. 됐나?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석권. 되겠나? 딱딱하니까. 그럼 그 밑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노? 대류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이 암석권의 아래쪽에 나머지 요 부분이 있겠죠? 요 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대류가 일어난다 해서 이거를 연약권이랍니다. 연약권. 여기를 연약권이라 하고, 여기서 무슨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누가 움직인다? 판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다가
지진도 발생하고 막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판의 정의는 막 요 정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멘틀이 무슨 상태라고? 고체 상태인데 이게 대류가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잘 믿기지는 않죠. 고체인데 보통 대류는 액체나 기체 이런 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고체가 대류가 일어난다는 게 잘 믿기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고체를 그래서 약간 움직임이 있는 고체라 그래서 이름을 유동성 고체라 말했습니다. 유동성. 무슨 성?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이런 말이죠. 유동성 고체란 말을 써서 하여튼 저 두께 100km 정도를 판이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판이라는 게 이름을 찾았다. 저게 움직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움직이는데 판 구조로는 뭐냐면 결국 지각 변동이 왜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데 지구의 껍데기가 지각이 이 판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밑에가 움직임 위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그림을 한 번에 딱 그려야 돼요. 한 번에. 따로 보면 막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딱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릴 테니까 일단 보자. 이제 이 그림은 대충 이해되죠? 하도 많이 그려갖고 쭉 그립시다. 여기도 이렇게 그립시다. 그렇죠. 자, 한다. 요 위에는 바다다. 오케이. 바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배 하나를 항상 그려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겠죠? 대충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그대로 합시다. 무슨 지각? 대륙지각. 왜? 대륙에 있으니까 대륙지각이지. 또는 대륙판이라도 되겠죠. 판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는 무슨 지각? 해양지각. 해양판이라 합시다. 판구조론이니까. 그래서 치아 보고 해양판이라 합시다. 대륙판이라 합시다. 그 육지에 있으면 대륙판, 바다 밑에 있으면 해양판입니다. 요거는 무슨 판이 되겠노? 해양판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밑에서 멘틀에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그럼 대류라는 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올라가는 부위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이해되겠니? 올라가는 부위를 멘틀에 상승부라 그래. 상승부. 그럼 올라가면 어딘가 내려가겠죠? 여기서 내려간다 칩시다. 요렇게. 이거 무슨 강? 하강부. 이거 이해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멘틀 대륙 이렇게 상승하면 이 해양판은 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요놈은 어디로 가겠노? 절로 가겠죠, 절로. 교회 빼고 절로. 요거는 절로 오겠죠. 그럼 이 둘이는 뭐가 일어나겠노?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어느 하나가 밑으로 꺼져야 되거든. 누가 밑으로 내려가냐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대륙판은 밀도가 해양판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밀도라는 건 알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안 섞이죠. 누가 위에 올라가노? 기름이. 그럼 기름의 밀도가 어떤 거야?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은 밀도가 크다. 왜 해양판이 밀도가 크냐면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돼. 현무암으로. 현무암. 무슨 암? 현무암. 여러분들 현무암 하면 또 제주도의 현무암 그거 생각하고 있죠 지금 머릿속에. 근데 현무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이상한데 그게 밀도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합니까? 하나? 아무 생각 없나? 큰일 났네. 자, 어쨌든 현무암인데 색깔이 새까만 거다. 왠지 좀 무거워 보이죠? 밀도가 크다 합시다 그냥. 대륙판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다. 요거는 화강암으로 주로 돼요. 화강암. 화강암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추석 때 산소에 가보면 요 비석 같은 거 세워 놓았죠. 그 색깔이 어떻더노? 하얀색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까만 점도 좀 박혀있고만 안 그렇더나. 그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주로 화강암지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어찌 된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해되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쌤이 그리겠습니다. 이게 빡 충돌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되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두께가 100km니까 굉장히 두껍죠? 쿵, 쿵, 쿵. 여기가 꺾이는 거 이쪽이 약간 이렇게. 약간 꺾여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 이거는 옆으로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이 말이 이게 아니고 두께 두꺼워 100km야. 그럼 두꺼우면 밑에 뭔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좀 과장되게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뒤집어 드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이해가 되겠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평면에만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그냥, 뒤집어졌구나, 이런데 그림이 지형이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약간, 이게 3D 약간 45도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이 그림이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그 바다 밑에 산맥이 있는 것 같은 거 이해가 돼? 예. 이렇게. 그 이쪽도 뒤집어, 입체로 이 그림이 대충 이래 되는 거거든. 이해되겠나, 이렇게? 그림이 눈에 보여? 그렇지. 요거는 여기 뒤집어지고 있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바다 밑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름을 붙이고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야. 책은 요것만 보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뭉쳐서 보도록 합니다. 필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영상을 해서 보고 이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판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충돌하죠? 충돌 안 합니까? 판 두 개가 뭐 심심해요. 설마 이런 거 알겠지? 판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 그래. 요 부위. 됐나? 그래서 요 부위를 판이 서로 충돌한다, 만난다 해서 이거를 수렴경계랍니다. 수렴경계. 의견을 수렴한다. 오케이? 될 때는 고개가 뚝뚝뚝 해라. 그럼 두 번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수렴경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어지죠? 뭐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지? 여기 벌어지는 경계. 여기를 발산경계란다. 발산경계. 땀을 발산한다. 무슨 경계? 발산경계. 크게 만나는 거 수렴경계, 벌어지는 거 발산경계, 그렇게 말합니다. 단어는 좀 이해되죠, 이제? 그럼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제일 먼저 여기는 이 지각이 없어진다는 건 이해다.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각이 없어져 버려. 여기는 벌어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자꾸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지각이 뭐 한다? 없어진다 이 말 아이가? 소멸한다는 말 알겠습니까? 여기는 지각이 뭐 하노, 그러면? 생물? 생성. 지각이 새롭게 생성된다라는 거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생겨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생겨져 있죠. 골짜기 생기잖아. 이걸 해구라 그래. 해구. 일본 해구 들어봤나? 안 들어봤고.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나?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 아이가. 빡 이래 돼 있다고. 여기. 이걸 해구라 한다고. 됐니? 네, 해구. 구덩이 합시다. 구덩이. 자, 여기. 오케이? 해구라는 겁니다. 쫙 이렇게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빡 뚫고 내려가면 여기 좀 마그마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마그마가 여기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그 마그마가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빵 터지겠죠. 빵 터져서 뭐가 되겠노? 위에는 섬이 되겠죠. 섬.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 이해 안 됨이라고 써놨다죠. 이 충돌한 경계가 이게 경계 아이가. 그러면 여기 섬이 하나만 생겼나? 이 경계를 따라 쫙 생기겠나? 쫙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 그 옆불덩이도 생겨. 그 옆불덩이도 생겨. 섬이 따라라라 생기는 거야. 경계를 따라. 요게 일본이네. 일본. 일본이 고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쬐깨난 섬이 하나 터진 게 이게 독도야 지금. 여기가 한국이고 이게 동해 바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섬나라가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나? 충돌 경계 옆에 있다 이거. 그러니까 맨날 지진이야 얘들은. 이 섬이 저 섬이 요 일본 아이가 이 섬이 태평양 가장자리로 지금 도로록 생겨 있거든. 수학에서 이런 거 호라 그러지, 호. 호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호상. 또 단어 설명 힘들다. 호상 이해되나? 호상. 호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 섬들을 호의 모양을 닮았는데 쫙 나열되어 있는 섬이다 해서 섬도자. 이거 호상열도라는 겁니다. 단어가 좀 복잡하죠. 이제 이해가 되나? 요런 모양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섬들이 있다 해서 호상열도. 일본도 호상열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본 열도란 말한다.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섬들이. 이것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지진이 발생 많이 하겠죠. 지진도 깊은 데서 발생하는 지진이 있고 바바바박 얕은 데서 발생하는 지진이 있지 않겠나. 깊은 데서 깊을 심자 발생한다. 신발지진. 요런 데는 천발지진이라 그래. 얕은 지진은. 단어를 좀 구분해라. 깊으면 신발, 얕으면 천발. 그럼 가운데 좀이면 뭐라 할래? 중발지진이란다. 중발지진. 됐니? 그래서 수렴경계 지진이 발생하는데 천발 지진도 있고 신발 지진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죠? 화산 활동도 일어나겠죠? 끝.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럼 저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이제 요 벌어지는 경계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벌어지는 경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맥 보이나? 두 줄기 산맥. 약간 높은 곳이죠? 여기를 바다의 우두머리라 해서 우두머리 영자를 써서 해령이라고 그래. 해령. 옛날에 마을에 수령이라고 있었잖아. 가장 높은 사람. 수령. 바다의 제일 높은 것 해령. 요 골짜기 보이나? 골짜기요. 요 골짜기. 골짜기 수영하면 되겠죠. 골짜기. 네? 골짜기. 계곡. 근데 계곡이 쫙 이래 되지 않겠나? 쭉 나열되어 있는 계곡이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그거를 나열되어 있는 계곡이라 그래서 이거 열곡이라 그런다. 열곡.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열곡. 오케이.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때리 외워놓으면 여기 뭐 나오면 해령 나온다 해서 이러면 진짜 막 자살한다 내가 막.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외우기 힘들어 이게. 딱 줄 맞춰 어떻게 외우겠노? 모녀온다. 그거 모녀나들이 대부분이 이 단어가 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못해. 안 들어 이거. 그냥 이거만 외우려 하지. 뭐 이거 호빵인지 호떡인지 별 관심도 없는 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치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단어 설명하고 앉아있겠노? 내가 긴 시간을 투자했어. 그 단어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진이 일어난다기도 벌어지면서 두껍기 때문에 뭐 두두두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깊은 지진이 아니죠. 얕은 지진.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대답을 안 하려면 나도 자꾸 안 묻는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화산활동 일어나겠죠? 마그마 올라오고 화산활동 일어납니다. 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거. 반구조론에서.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그죠? 단어가 갑자기 잘 외워지진 않지만 잘 보고 하면 단어가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확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 내가 그려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려봅시다. 한다. 이해가 됐나 이제 그림? 근데 이게 멘탈 대류란 것이 여기만 올라오고 끝인 건 아니잖아. 뭐 라면 끓여봐도 물이 이어도 끓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멘탈 대류가 상승하는 데 있으면 이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딘가에 또 멘탈 대류가 상승하면 그 어딘가도 또 요런 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그림이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판은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판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 해석이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쪽 판은 저로 가고 있는데 요쪽 판은 어디로 가면 또 여기로 가고 있다. 서로 어긋나고 있죠? 눈에 보이니? 여기가 서로 뭐 한다? 어긋나고 방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 경계는 이거야 이거 이 경계. 근데 이거는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죠. 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존 경계라 그래. 보존 경계. 그대로 있다 해서. 무슨 경계? 보존 경계. 자, 보존 경계에서는 지각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지각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 오케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성되지도 않아요.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다는 거야. 여기는 지형, 땅의 모양이 층이 끊어지는 거잖아. 층이 끊어진다를 한자로 끊을 단자를 쓰는 거거든. 무슨 층? 단층이라 그래. 저런 걸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층을 특별히 변환단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환단층.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겠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마그마가 형성된다는 말이 되는 건데, 오케이? 마그마가 생성된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안 맞아, 저기는. 그래서 생성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생이 꽉 끼어갖고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해도 되죠.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고2 지학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왜 마그마가 안 되는지는. 하여튼, 화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그마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단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이 단어에 빨리 적응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겠죠? 조금만 좀 더 참을 수 있게, 한 10분 참을 수 있겠죠? 이제 다 했다.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 한다. 그래서, 이런 경계, 이런 경계도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다양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멘탈 대류가 뭐 하노? 상승하고, 여기는 하강하니까, 자, 이 상승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해령이다, 해령. 요 자리를 해령이라 보고, 여기는 무슨 구라 보자? 해구라 보자. 그러니까 상승부의 대표주자가 무슨 령? 하강부의 대표주자가 해구. 요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가다 보면, 자, 점점 만들어져서 가고, 나이는 인마가 제일 젊은 놈이지, 땅이. 이게 나이가 좀 많지 않겠나?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뭐 한다? 많아진다. 이건 이해가 되나? 두 번째는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위에 쌓인 흙들도 많을까, 이가.
퇴적물도 많아지겠죠.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퇴적물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니까 무거워질 거 아니야. 좀 내려가는 거야. 그 수심이 깊어지겠죠. 절로 갈수록 좀 깊어집니다. 수심이. 여기 쪼개 얕고 쪼개 깊어집니다. 경사가 생기는 거죠. 수심이 증가한다. 이해가 되겠나? 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당연하죠. 이 세 가지가 뭐 하려고 내가 이걸 썼냐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바다 밑바닥이 넓어지는 거잖아. 해양적 확장의 증거다,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것이 결론은 해양적 확장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 들어보면 또. 이 섬나라는 어디고? 일본. 요거는 동해바다다. 이거 우리나라고. 이건 독도. 그 옆에 울릉도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겠죠?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봐라. 지진의 깊이가 어찌 깊어지죠? 글로 쓰면 진원의 지진 발생 진원 아이가. 진원의 깊이가 자꾸 깊어진다는 건 이해되지? 그러면 지진의 피해가 강해지나 약해지나? 약해지겠죠? 지진이 저 밑에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밑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원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라오면서 이미 조금씩 소멸되고 지진의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언젠가 터집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도 경계 옆에 있는 나라잖아. 중국 정도가 돼야 지진이 안전한 나라가 되지. 근데 중국도 지진 폭발하더라, 이거 한 번씩. 그래.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 마지막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저 지도를 보러 갈 거거든. 김밥은 사왔나? 지도 보러 가야지. 수업 땡가퐁하고 지도 보러 가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해볼게. 어디가 수렴 경계고 어디가 발산 경계인지를 우리가 아직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본 옆에가 수렴 경계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아. 지금 우리 해봤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알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 경계겠나? 발산 경계겠나? 산맥이 생기려면 이게 벌어지면 산맥이 됩니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히말라야 산맥을 모르는 거 아이가, 너거? 안다고? 모르는 것 같은데.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는지는 설마 모르겠지?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다, 인도 위에. 충돌해야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원래 인도 땅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있다가, 부앙 올라와서 아시아하고 충돌해가지고 여기 산맥이 만들어져. 그런 거거든. 조금만 참았다 했다. 5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 경계 만난다 이 말 알겠습니까? 만나는데 수렴 경계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도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를 충돌이에요. 충돌형이라고 그래. 이거를 요거를 충돌형이다 라고 말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하나 밑으로 들어가겠지. 섭입형이다 그래. 섭입형. 뚫고 들어가면 돼서 무슨 형? 섭입형. 단어가 이해되겠나? 그래서 요 충돌형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이거. 이해되니? 히말라야 산맥 됐나? 섭입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해구 이런 것들.
이해가 되죠? 해구. 나중에 지도는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상에서 우리가 구분할 거니까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발산경계. 발산경계 대표적인 게 뭐 있노? 해령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베게너가 말했던, 결국 베게너가 언제 뭐 했겠노?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말 알겠나? 얘가 벌어지고 있겠지. 이게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 쫙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령이 쫙 요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대서양의 가운데 있대서 대서양 외곽 해령이 아니고 대서양 중앙 해령이란 대서양 중앙 해령. 오케이? 되겠나?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서양의 중앙에 있는 해령이 있대서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들 산안드레아스 영화 봤나? 지진 영화 안 봤구나. 그게 이 보존형 경계 이야기거든. 보존형 경계.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나의 고향 캘리포니아. 여기 요새는 고향 캘리포니아. 아, 캘리포니아 아프리카세요. 헷갈리네. 캘리포니아 이 앞바다에 보면 땅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진이 막 발생하겠죠.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게 그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그 단층을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아, 되겠죠? 거기 있다는 건 알면 됩니다. 그게 단층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존재한다. 이게 단어가 너무 낯설면 안 된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일본 해구, 히말라야 산맥,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 지도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뒤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